아이스 깨끼를 팔던 꼬마 녀석이 손흥민의 동료가 되었다고?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이닛. 오늘 알아볼 선수 아니 히샬리송입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의 노바 베네시아에 있는 빌라루비아에서 1997년 5월 10일에 태어납니다. 노바 베네시아는 브라질에서 철광과 석유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한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총을 소유하고 마약을 하는 위험이 감도는 곳이었죠. 히샬리송은 어린 시절부터 험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7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삿짐을 실은 짐칸에 타고 있던 그는 트럭이 출발함과 동시에 트럭에서 뛰어내려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단지 축구가 하고 싶어서였죠. 어머니는 축구를 하는 것을 싫어하고 아버지는 축구공을 사주면서까지 축구를 하는 것에 지지를 해주었죠. 하지만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노동자로서 타 지역에 가게 되어 다시 어머니에게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5명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 청소부로서 일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생활이 부족했죠. 그래서 장남이던 히샬리송은 어머니를 도와 돈을 벌기 위해 아이스 깨끼를 팔았죠. 가끔 초콜릿도 팔고 그것도 부족해 세차장 일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마약 거래상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마약도 하고 마약을 팔자고 꼬셨죠. 하지만 히샬리송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축구로 성공하고자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누군가 갑자기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일대 마약왕이었죠. 그 마약왕은 어린 히샬리송이 마약을 가로채려는 다른 마약상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위협을 했던 것이죠. 마약왕은 다시 이곳에 나타나면 진짜 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총을 내리자 히샬리송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죠. 그 후 안전한 곳과 집 앞 공터에 이웃이 뽑아버린 잡초를 직접 주워 심어 만든 어설픈 잔디 축구장에서 매일 축구를 하고 매주 월요일 9km 떨어진 카제틴 하 축구교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브라질에 눈이 오나? 아니 너무 덥던 간에 무조건 참여하였죠. 그 일로 축구로 성공하는 것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PL에서 뛰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카젠틴 하 축구교실에서 성장하던 히샬리송은 아바이와 피구 1년생 입단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생일날 통보를 받아 큰 실망을 하고 축구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죠. 가족들 그리고 축구교실 코치들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런 그들의 조언을 들은 히샬리송은 결국 지역 클럽인 레알 로로에스테 유소년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레알 로로에스테 유소년팀에서 활약하던 히샬리송은 16살이 되었을 때 스카우터 레나토 벨라스코를 만나게 됩니다. 레나토는 허르마 운동화와 샌들을 신고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축구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큰 인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히샬리송에게 다가가 축구화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레나토는 히샬리송을 2014년 12월 아메리카 FC 유스팀 입단 테스트에 초대합니다. 히샬리송은 이건 기회야. 이 같은 기회는 없을 것이라 여겼고 아메리카 FC 입단 테스트를 참여합니다. 문제는 아메리카 FC의 아카데미는 벨로 호리존테에 있었는데 그곳은 히샬리송의 집에서 무려 560km나 떨어져 있었죠. 브라질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니까. 히샬리송은 벨로 호리존테까지 편도로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입단 테스트에 꼭 합격하여 집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집에 기갈 차비가 없었기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만 했죠. 사실 너무 배고파서 음식을 사 먹었더니 편도 티켓만 살 수 있는 돈만 남았던 거죠. 그것은 아주 좋은 시너지를 냈습니다. 입단 테스트에서 합격을 한 것이죠. 그렇게 히샬리송은 아메리카 FC 정식 계약을 하게 되고 2015-16 시즌부터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령별 대회인 U17 캄페오나투 미네이루 팀이 우승컵을 획득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그 활약 때문에 성인팀에 콜업이 됩니다. 그리하여 아메리카 FC 1군으로 리그 24경기 출전해 9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이 1부 리그 승격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이러한 그의 행보에 플루미넨세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플루미넨세에 합류한 히샬리송은 기대한 것과 달리 처음 6개월간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2번의 큰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했고 복귀한 이후에도 10경기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히샬리송은 여기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팀 훈련이 마치고도 혼자 남아 계속 연습했고 경험 많은 선배들에게 묻고 조언을 받으며 더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017년에 다시 기회를 받게 되는데 플라멩고와의 더비 경기에서 득점을 시작으로 부진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히살리송은 플루미넨세에서 총 76경기 출전 19골을 넣으며 팀 공격에 좌우 안 가리고 활약하게 됩니다. 이런 활약에 그는 2017년 1월 남아메리카 U20 챔피언십 브라질 대표로 발탁이 되죠. 브라질은 이 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냈지만 히살리송은 대회 2골을 기록했고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유럽 스카우터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20살이 된 히살리송은 유럽 명문 아약스로부터 진지하게 영입 제의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와 플루미넨세는 아약스와 빠른 협상을 진행합니다. 아약스인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하여 히살리송도 구두 합의까지 완료된 상태였죠. 그렇게 아약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는 찰나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 전화는 바로 와포드의 새로운 감독 마르코 실바였죠. 전화를 받은 히살리송은 와포드가 어떤 팀인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는데 EPL에 소속된 하위권 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또 이건 기회야.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EPL에 다이렉트로 진출할 수 있는 자신에게 또 없을 기회로 생각했죠. 그래서 와포드로 이적을 선택합니다. 플루미넨세는 다시 와포드와 협상을 하게 되었고 이적료 1150만 파운드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17-18 시즌 히살리송은 와포드에서 윙포워드로 뛰며 초반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합니다. 초반 13경기 5골을 득점하며 8라운드까지 와포드가 4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의 피지컬과 거침없는 플레이는 브라질리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투박함과 유연함 모두 가지고 있어 EPL 스타일에 딱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와포드의 마르코 실바 감독은 시즌 도중 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랬죠. 에버튼을 인수한 파하드 모시리 구단주는 상위권 도약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했죠. 그 도약의 중심으로 쿠만 감독을 선임했는데 기대와 달리 하위권에만 머물렀죠. 그 광경에 참지 못하고 쿠만 감독을 경질해버립니다. 그래서 와포드에서 좋은 성적을 일구고 있는 마르코 실바 감독에게 접촉을 하죠. 마르코 실바 감독도 그 유혹에 흔들거렸죠. 성적도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마르코 실바 감독을 경질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히살리송은 리그 전 경기 출장하며 5골 4도움을 기록하고 팀 순위 14위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18-19 시즌을 앞두고 에버튼은 마르코 실바 감독을 선임합니다. 실바 감독은 에버튼에서도 히살리송을 원하며 히살리송 본인도 자신을 EPL로 이끌어준 실바 감독과 에버튼에서 뛰기를 원했기에 에버튼은 약 3,500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그를 영입하죠. 2018년 여름 에버튼으로 이적한 히살리송은 공격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했죠.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이며 홈팬들을 흥분시키게 했고 또 과격하고 거친 플레이로 또 흥분시키게 했습니다. 18-19 시즌 리그 총 35경기 출전하며 13골, 1도움, 5옐로우, 1레드를 기록하며 팀 순위 8위로 마감합니다. 19-20 시즌에는 리그 36경기 출전 13골, 3도움, 8옐로우를 기록하며 2시즌 연속 13골을 기록하지만 팀은 12위로 시즌을 마감을 하죠. 그렇게 에버튼의 주전 공격수로 자리매김한 히살리송은 20-21 시즌에는 33경기 출전하며 7골, 3도움, 4옐로우, 1레드를 기록해 다소 실망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팀의 독보적인 선수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2021년 히살리송은 코로나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에 브라질 축구 대표로 선발이 되었죠. 올림픽에 참가한 히살리송은 대회 5골을 득점하고 고국에게 금메달을 안겨주게 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에버튼으로 복귀한 히살리송은 시즌 내내 강등 걱정을 할 정도로 팀 분위기와 경기력이 무척 안 좋았죠. 히살리송이 리그 30경기 출전하며 10골, 5도움, 9옐로우를 기록하고 전 시즌에 다소 떨어졌던 득점을 다시 2자릿수로 늘리며 힘든 강등권 싸움에서 탈출하는 데 일조하며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힘겨운 강등 탈출을 끝내고 히살리송은 브라질 국가대표에 바로 합류하여 A매치 친선전 투어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방문하여 아주 친한 동료이자 그의 우상 네이마르와 함께 남산타워와 에버랜드를 다니며 아주 즐거운 수학여행을 보내고 팬들에게 아주 좋은 메뉴를 보여주며 아주 호감 가는 선수가 되었죠.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선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 골을 득점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22년 7월 1일 토트넘은 히살리송의 영입을 오피셜 발표합니다. 이번 여름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스쿼드 강화를 강력히 원했고 토트넘의 레비는
대대적인 이적 행보를 예고했었죠. 토트넘은 이미 이반 페리시치, 프레이저 포스터, 이브 비수마까지 영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더 강한 공격 뎁스를 원한 콘테 감독은 두 득점왕 손흥민, 해리케인과 호흡을 맞출 선수로 EPL에서 이미 검증된 히살리송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이적료를 지불하고 히살리송을 데려옵니다. 히살리송은 이제 토트넘 선수가 되었고 프리시즌을 보내기 위해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이렇게 다시 방문하려고 여건을 만들었나? 아무튼 이제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면서 챔피언스 리그도 데뷔를 앞둔 히살리송은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과 함께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며 공격 3대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앞에서 싸워주고 뒤에서 싸워주고 돌파하며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 많이 해주고 득점할 수 있게 헌신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동료니까 더러운 플레이는 좀 자제하자. 이넷?